자, 문제 갑니다. 8번입니다. 4개의 접시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원순율로 나중에 돌리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뭐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접시 4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하면 되겠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자, 빵은 다르게 1, 2, 3, 4, 5 5개의 다른 빵과 서로 같은 사탕 5개가 있는데 1개 이상의 빵을 반드시 접시에 넣어야 되죠. 그리고 빵과 사탕의 총합은 3 이하여야 된다. 요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생각합니다. 얘들아, 접시를 굳이 생각하지 말고 빵을 나누면 그냥 그 자체가 접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빵 5개를 생각해. 빵 5개를 몇 개로? 4개로 분할합니다. 4개로 분할하는데 4개로 분할을 할 건데 잘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야 되죠. 빵 하나가. 그러면 당연히 2개, 1개, 1개, 1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빵을 우선 얘들아 생각해 봐. 되게 어렵지 않아. 빵 5개 중에 그 빵 5개를 2개 하나 해놓고 그냥 그 자체가 접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사탕을 넣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남은 거에 사탕을 넣는데 얘들아 분할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엄청 간단하게 생각해봐. 이 빵 5개를 둘 하나로 분할을 하는 거야. 얘들아 분할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누기만 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누는 거야. 그지? 그러면 되게 간단해. 얘들아 발에 이 2개의 빵이 뭔지만 정하면 끝나는 거야. 예? 예? 제 말 이해가요? 다시. 얘들아 빵 5개를 둘 하나로 쪼개는 거야. 그냥 순서 생각 안 한다고. 배열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2개가 한 접시에 담기겠지. 얘만 결정하면 끝나. 왜냐면 3하고 4하고 5는 그냥 한 접시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나누기만 하잖아. 그러면 얘만 정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겼지? 얘만 정하면 됨. 오케이? 제 말 이해가요? 즉 5C2가 요런 경우의 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게 물론 이따가 공식도 적어줄 건데 공식도 적어줄게. 근데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돼. 이런 간단한 상황에서는. 됐죠? 자,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 2가 담겨있는 접시 3, 4,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탕을 여기 넣어야 돼. 근데 빵과 사탕의 총합은 3 이하가 되게 여기다 배열하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같은 거잖아. 얘들아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누구를 준다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몇 개가 중요한 거야. 개수가. 개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사탕은 0개 넣어도 되죠. 상관없죠. 왜? 사탕 꼭 넣으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지? 그럼 남은 5개의 사탕을 여기 적당히 넣어주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 합해가지고 3개 이하가 되잖아. 그러면 최대 2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도 상관없거든. 근데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2개, 1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나요? 근데 요거는 생각하죠. 얘들아 요 녀석의 이 개수의 배열은 생각해야 되잖아. 어디에 하나 넣을 거야? 그건 생각해야죠. 그래서 요게 3가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 말 이해가요? 됐습니까? 둘 하나인데 요 하나 넣을 게 여기가 돼도 되고 요거가 돼도 되고 요거가 돼도 되잖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개를 넣자. 얘들아 여기 1개 넣어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남은 건 4개인데 그 4개를 어떻게 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4개를 2개, 0개 이렇게 넣어도 되죠. 상관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기 1개 넣고 2개, 1개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요 녀석도 역시 3가지죠. 얘도 역시 3가지입니다. 왜냐면
얘는 0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2의 위치를 정하면 되잖아. 되겠지. 자, 이제 마무리 안 돼? 마무리. 5이 뭐죠? 빵 나눈 거죠. 곱하기 세 가지 상황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당연히 더해야겠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됐니? 근데 잊으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순열에 배열해야 되죠. 우리의 접시는 몇 개? 4개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접시를 원순열에 배열해야 되죠. 3팩입니다. 할 수 있겠어? 이해갑니까? 되겠죠? 자, 혹시나 해서 분할이라는 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 분할을 쌤이 좀 정리해 줄게. 분할. 자, 별거 아닌데 아무도 아니야. 자, 이그젬플 3개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6개를 서로 다른 6개가 있어. 서로 다른 자, 6개를 3개를 3개, 2개, 1개로 분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6개 사탕이 있어. 얘들아, 다 달라. 서로 달라. 6개 사탕을 샀는데 엄마 3개 주고 동생 2개 주고 아빠는 미워 하나 이렇게 줄 거라고. 그래서 우선 나누자. 알겠지? 3개, 2개, 1개로 우선 분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간단해. 6C3 3개 뽑고 남은 3개 중에 2개를 뽑고 남은 1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돼. 이게 분할이야. 되겠죠?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 서로 다른 6개를 3개 분할하는 거야. 3개, 3개. 이렇게 만약에 분할을 하잖아. 그러면 엄마 3개 주고 동생 3개 주고 아빠는 안 줘. 왜 아빠를 무시하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엄마 3개 주고 아빠 3개 줄래. 오케이? 그러면 얘는 6C3에 남은 3개 중에 3개 뽑은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야? 이렇게 같은 수가 생기잖아. 그러면 중복이 발생해. 왜냐면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죠? 1, 2, 3, 4, 5, 6 6개 사탕 중에서 3개 뽑고 3개 뽑죠. 그러면 처음에 얘를 뽑고 그 다음에 얘를 뽑은 거랑 얘가 1, 2, 3, 4, 5, 6에서 처음에 얘를 뽑고 그 다음 얘를 뽑은 거랑 어차피 똑같잖아. 분할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나눠진 그 상태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2개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잘 안 빈다.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요 작업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하나 더 쓰시면 만약에 7개가 있어. 서로 다른 7개가 사탕이 7개가 있는데 얘를 3개, 3개, 1개로 나눌까? 3개, 3개, 1개로 만약에 분할을 하고 싶죠. 그러면 요 녀석은 자, 7C3 3개 뽑고 남은 4개 중에 또 3개 뽑고 마지막 1개 더 뽑아주고 그리고 숫자 2개 똑같은 거 보여? 그럼 얼마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얘 있잖아. 얘가 뭐야? 원래 이래 하는 거야. 5개 중에 2개 뽑죠? 그 다음 남은 3개 중에 하나 뽑죠? 그 다음 남은 2개 중에 하나 뽑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뽑죠? 근데 숫자 3개가 똑같잖아. 1개, 1개, 1개잖아. 이건 2개고. 그래서 3팩으로 나누는 거야. 3팩으로. 근데 그러려면 이게 다 약분이 돼버려 이렇게. 결국 얘가 되는 거죠. 그지? 그냥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쓴 거야.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썼어. 되겠지? 만약에 얘들아 생각해. 요것도 써놓자. 만약에 봐봐. 뭐고 이거? 빵이 6개야. 얘들아 빵이 5개인데 빵이 5개인데 얘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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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그러니까 접시가 3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 2개, 2개, 1개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 5C 곱하기 3C 곱하기 1C 1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할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자, 혹시 헷갈릴까봐 써준 거야. 왜냐면 얘는 되게 단순한 상황이잖아. 이것만 정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얘는 쌤, 얘도 그냥 이 중에 2개 뽑고요. 남은 것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잠깐만, 얘가요? 헤이,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요 녀석은 어차피 얘 혼자 2개잖아. 남은 애들은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막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5개 중에 2개만
딱 정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안 그렇죠. 만약에 접시가 3개야. 그래서 둘둘 하나 담으래. 그러면 2개 담고 남은 3개 중에 2개 담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둘둘이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그거 생각해야 돼. 그지?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생각해야 돼.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한 거야. 내가. 그죠? 왜 내가 바로 이래 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 그치? 이해하고 들어가야 쉬워지는 겁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 자, 집합 문제죠. 오랜만입니다. 근데 조금 헷갈린데, 이것도. 자, 주어진 6까지 있지 않았나? 네, 6까지 있네요. 자, 주어진 집합은 1, 2, 3, 4, 5, 6이 전체 집합입니다. 근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이 5개예요. 그리고 교집합이 없습니다. 알겠니?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되니? 요거 바로 되니? 살짝 헷갈린데. 왜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교집합이 없잖아. 그리고 합해서 5개거든? 근데 전체 집합은 6개야.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그려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그치? 그래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기역, 여기 니은, 바깥에 디귿에 적당히 원소를 뿌려 넣으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AB 합집합이 몇 개? 5개니까 디귿에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원소를 정해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6시 1이 되겠죠. 6시 1이 되잖아. 그치? 됐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 이제 남은 숫자 몇 개? 5개가 적당히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죠. 얘들아, 문제 확인하자. 공집합이라는 말이 있어. 공집합이 아니다 이딴 말 없잖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남은 1, 2, 3, 4, 5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여기 이제 하나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남은 5개를 기역니은에 적당히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되죠?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2군데.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2군데.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2군데. 중복순열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곱하기 2의 5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지? 중복순열로 가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래서 32에다가 32 곱하기 얼마? 6을 하면 되니까 192가 답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집합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좀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각 영역에 누가 들어갈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18번입니다. 함수 문제 나오죠. 장난 아닙니다. 자, 함수가 우리 확통에서 가장 짜증나게 나오는 형태들이 갈게요. 자, 18번 문제 갑니다. 읽어볼게요.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갑니다. 정의역은 1, 2, 3, 4, 5고 공역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조건이 이거죠. F1 더하기 F2는 반드시 4다. 그지? 1이 대응되는 값과 2가 대응되는 값의 합은 반드시 4다. 그 다음 1이 치역에 있어야 돼. 알겠죠? 요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바로 하면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얘랑 얘가 합이 4잖아. 그러면 1하고 3일 수도 있고 2하고 2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두 상황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 왜냐면 치역이 1이 반드시 치역이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은 이미 1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1이 없잖아. 그래서 나눠주셔야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F1과 F3이 F2죠. F2가 1, 3이거나 3, 1인 거. 얘도 누구부터 합니다. 됐지? 자, 계산합니다. 여기 얘가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거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러면 총 2가지죠. 우선은 2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얘들아, 남은 3, 4, 5는 아무 때나 가도 되죠. 이미 1은 치역인데. 그래서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4군데. 4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4군데. 5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군데? 4군데입니다. 됐나요? 그지? 근데 두 번째는 이제 F1과 F2가 둘 다 2인 거야. 그럴 수 있죠? 함수는 같은 데 가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 쓸게요. 1, 2, 3, 4, 5가 있었고 1, 2, 3, 4가 있는데 자, 1하고 2가 둘 다 2로 갔어.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3, 4, 5는 얘들아 1이 반드시 뭐가 된다고? 치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 4, 5 중에 누군가는 여기 가야 되겠죠? 근데 생각하자. 이 중에 한 놈이 갈 수도 있지만 두 놈이 가도 되고 세 놈이 가도 되잖아. 그거 언제 다 아노? 귀찮지? 그지? 그래서 전체에서 1을 안 가는 걸 뺄 겁니다. 알겠니? 자, 우리는 이렇게 여사건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갑니다. 3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4개. 4도 몇 개? 4개. 5도 4개거든. 그래서 4의 3제곱인데 빼기를 3이 3, 4, 5가 1을 절대 아무도 안 가. 그래서 3의 세제곱을 뺄 겁니다. 됐나요? 얘가 바로 1이 치역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뺀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사건의 경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 반대 경우를 뺀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28개고, 요거는 이제 128개고, 얘는 37개라서 두 개 더 하면 165. 답 5번입니다. 되겠죠? 얘들아, 시간 드릴게. 19번 해봐. 이제 슬슬 킬러야. 벌써 킬러디. 얘들아, 29번입니다. 작년 3월 29번, 19번하고 20번 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둘 다 29번, 28번이니까 어렵죠?
자, 문제 가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능을 쳤을 때 현실적인 상한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위를 4번 던졌어. 1에서 6까지 나오는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차례로 A, B, C, D라고 했는데 이 곱이 16의 배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는 겁니다. 자, 마구잡이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 2, 3, 4 자, 5, 6인데 이 중에서 4의 배수랑 상관이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다 상관이 있긴 한데 4의 배수랑 상관이 있는 건 요 3개죠.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2랑 4랑 6이 몇 번 나오냐를 기준으로 목이 왜 이래 하면 되는데 4는 2가 몇 개? 2개 있죠. 그러면 4가 영향력이 제일 크죠. 4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크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까 항상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까 이 생각을 맨날 하셔야 돼. 문제를 보자마자.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물론 케이스를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케이스를 적게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요 4라는 숫자 얘가 몇 번 나오냐 그걸로 나눌 겁니다. 목이 갑자기 뭘 잠 못 나? 갑니다. 그래서 1번 생각했죠? 생각했고 기억 4가 4번 나와. 그냥 그림으로 그릴게. 얘들아 4가 4번 나왔어. 왜? 그럼 당연히 16의 배수죠. 되겠니? 이거는 한 가지야. 얘들아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잖아. 되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얘들아 4가 3번 나왔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4가 아니야. 그러면 저 숫자 뭐든 뭔 상관이야. 이해가니? 무조건 16의 배수 맞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4가 아니어야 돼. 4를 제외한 거죠. 4를 제외한 숫자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 5가지. 되겠지?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근데 그 5가지를 생각한 다음, 얘들아 이거 배열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배열하셔야죠. 왜? A, B, C, D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곱하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어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 숫자의 위치만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배열이겠죠. 배열. 되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4가 2개예요. 얘들아, 4가 2개면 여전히 16의 배수 맞지? 그러면 요렇게 나머지 두 숫자가 있어도 되는데 얘들아 고민하자.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와도 되니?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5개의 문자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얘들아 잘 보세요. 여기에 같은 숫자가 올 때랑 여기에 다른 숫자가 올 때 배열이 달라지죠. 배열이 달라집니다.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걸 또 나눌까? 고민하자. 얘들아 또 나눌까? 또 나눌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요 녀석을 배열한 다음에 그 남은 숫자에다 대입하면 되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기죠 어차피.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얘를 배열해봐.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4팩 나누기 2팩, 2팩 요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요 동그라미에다가 그냥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잠깐만. 맞죠? 이해갑니까? 다시 생각하자. 얘들아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내 얘기 들어봐. 이걸 또 같은 거랑 다른 걸 나누면 더 헷갈리잖아 또. 그럼 결국 요렇게 생긴 배열을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4랑 4의 위치랑 동그라미 위치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40, 40 이래도 해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배열의 개수만 정한 다음에 요 자리에는 4를 제외한 5개의 숫자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잖아.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제 말 이해갑니까? 되겠지? 그래서 요 녀석은 요거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24인데 4를 나누니까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5라서 얘는 150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게. 지금 개수는 동그라미 쳐놓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이번엔 4가 하나야. 얘들아, 4가 하나면, 그죠? 4의 배수가 되려면, 이제 누가 등장해야 돼? 2랑 6이 등장해야 되죠. 됐니? 근데 요거는 좀 케이스를 살짝 나눌 필요가 있는 게, 얘들아, 2랑 6이 이렇게 3개가 더 있는데, 2하고 6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도 되죠. 근데 2하고 6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2, 6이 아닌 게 있어도 되죠. 알겠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눠주셔야 되죠. 이해갑니까?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얘들아 요거는 자 요렇게 생긴 거 할 거야. 우선은 4의 위치부터 정하자. 되겠지? 그래서 4개야. 요게 바로 4의 위치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동그라미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 2하고 6을 배열하면 되잖아. 2의 세제곱이죠. 요게 2하고 6의 중복순열이죠. 되겠어? 이해갑니까? 뭐뭐지 이해합니까? 따라옵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라. 얘들아,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얘는 4랑 자, 요거는 이제 잘 생각해. 요거는 4랑 동글뱅이, 세모. 이렇게 생각할 거야. 왜냐면, 동글뱅이에는 2 또는 6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모에는 2하고 6하고 4가 아닌 홀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니? 여기는 반드시 누가 돼? 홀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2 또는 6이 들어가는 거야. 쌤, 왜 그렇게 해요? 안 나누려고. 얘들아, 나누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내 말 이해가? 아니, 생각해. 얘들아, 얘도 봐봐. 4랑 2랑 3. 4랑 2랑 6이랑 3. 얘들아, 두 개 배열이 다르잖아. 이거를 또 나눠가지고 생각하면 또 하나씩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4랑 2랑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홀수니까 얘들하고 전혀 다르잖아. 그렇지? 요걸 배열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동그라미 자리에 2 또는 6을 넣으면 되잖아. 여기는 1, 3호를 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배열을 가지고 가겠다고 생각하자.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됐니? 그러면 요거의 배열, 즉 얼마? 4팩 나누기 2팩이죠. 배열했지? 이제 동그라미 자리에는 2 또는 6을 넣는 거야. 그러면 2의 제곱이죠. 요거는 동그라미 두 군데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세모 자리에는 누구를 넣으면 돼? 홀수 3개를 넣으면 되잖아. 얘가 세모 자리에 홀수를 넣은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죠? 되겠니? 얘는 그래서 32개고 이 녀석은 12에다 48에다가 3을 곱하니까 144개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얘들아, 마지막 하나 남았디. 4가 없는 거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4가 없어. 어이? 4가 없다고? 4가 없으면 당연히 누가 있는 거야? 2랑 6이 4번 나와야 되죠. 알겠지? 4가 없으면 2 또는 6이 4번 나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A, B, C, D라는 그 위치에 2 또는 6, 2 또는 6, 2 또는 6, 2 또는 6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중복순열이죠. 그래서 2의 4제곱. 그지? 2 또는 6이니까. 그래서 16개가 됩니다. 자, 케이스 분류 다 했습니다. 알겠죠? 다 더하시면 답이 363개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고 다 더하면 된대. 363개 나오게 됩니다. 자, 29번이야. 얘들아, 뭐 엄청나게 미친 듯이 짜증나는 건 아니고 케이스가 좀 많을 뿐이야. 4가 4개, 3개, 2개, 1개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요것도 살짝 까다로운데 같이 하지. 다음에는 좀 미리 풀어오면 좋아요. 요런 거는.
자, 문제 갑니다. A하고 B제곱하고 C를 곱한 게 720이 되는 자연수 ABC의 순서쌍이래. 보입니까? 자, 자연수 ABC의 순서쌍인데, 얘들아,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얘들은 별거 아니죠? 그지? 별거 아니야, 이거 개수는. 근데 AC가 서로서가 아니래. 알겠죠? 자, 여기 A 보이지? 여기 C, 얘들은 서로서가 되면 안 돼. 되겠니?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역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이 720을 소인수 분해하셔야 됩니다. 가야 돼. 네. 720을 소인수 분해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암산해도 되겠니? 얘들아, 8, 9, 70이잖아. 그러면 90에다가 더 주고 3, 9, 5, 45. 그지?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된다. 그렇게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죠. 됩니까? 됐죠? 자, 갑니다. 얘들아, 여기서 이제 ABC를 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는 게 맞죠? 누구를 먼저 생각하자? B. 되겠니? 얘들아, B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제곱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제곱수를 먼저 정해주자. 그지? 그래서 제곱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AC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케이스 분류 갑니다. 그래서 기억. 얘들아, B가 1인 거야. 그럴 수 있겠니? 네, 있죠. 상관없잖아. 됐죠? 그러면 니은 B가 2인 거야. 가능하니? 되죠? 2의 제곱이 여기 있잖아. 되겠지? 자, 3번. B가 3인 거야. 가능하죠? 3의 제곱이 여기 있잖아. 되겠지? 그 다음 B가 6인 거야. 가능하니? 그지? 여기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곱하면 6의 제곱인걸? 그 다음에 또 된다. 누구? 12가 되죠. B가 12일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이렇게 되죠. 왜냐면 요게 요 녀석이 4의 제곱이고 얘가 3의 제곱이니까 곱하면 12의 제곱이잖아. 우선은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해. 얘들아, 발이 B가 1이잖아요. 그러면 AC의 곱이 이 남은 모든 것입니다. 됐니? 생각하자. 자, 이제 AC의 순서쌍을 정해야 되거든. 근데 AC는 서로소가 아니래. 그 말은 여기 2가 4개잖아. 그 4개의 2가 A씨에 적당히 하나씩은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얘들아, 서로소가 안 돼야 돼. 얘들은 서로소가 아니야. 그러면 공약수가 1 이외의 공약수가 존재를 해줘야 돼.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여기 어딘가에 2라는 인수랑 3이라는 인수랑 얘들이 요거에 막 하나씩 중복이 되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이해가 아니? 그러니까 A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고 B가 3이야. 이러면 서로서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 미친 듯이 많잖아. 이거 언제든지 다 해. 다 어떻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서로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소가 되면? 생각해. 잘 봐. 이 인수가, 이 4개가 몽땅 한 군데만 가는 거야. 이해가니? 3이 2개잖아? 이 2개 3이 몽땅 한 군데로만 가는 거야. 5는 하나밖에 없죠. 몽땅 한 군데로 가는 거야. 요런 느낌. 알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기억나니? 두 수를 곱한 게 이건데 순서쌍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입니다. 잠깐만. 얘들아 생각해. AC의 곱이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곱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얘들 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했잖아. 생각해. 그러면 여기 A가 뭔가 정해지면 남은 게 C죠. 그러면 여기 A에 올 수 있는 건 인마의 약수들의 개수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인 거야. 외우지 말고. 잠깐만, 얘들아 잘 봐. 간단한 걸로 하자. AC의 곱이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간단한 걸로 할게. 얘가 1이면 다시 A하고 C가 있잖아. 얘가 1이면 얘는 12죠. 그지? 얘가 2면 얘는 6이야. 얘가 3이면 얘가 4죠. 그지? 얘가 4면 얘가 3이야. 그죠? 얘가 6이면 얘가 2죠. 얘가 10이면 얘가 1이야. 봐라. 약수잖아. 그지? 이 순서쌍의 개수가 약수의 총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결국에 약수의 총 개수, 약수의 개수에서 뭐를 뺀다? 2의 4제곱과 3의 제곱과 5가 같이 한쪽으로만 가는. 그러니까 서로소의 경우의 수를 빼면 돼. 근데 이때 이 서로소의 경우의 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2의 4제곱, 3의 제곱, 5가 한쪽으로만 다 가는 거야. 이 세 개의 덩어리가, 이 세 덩어리가 한쪽으로만 가주는 거야. 알겠지? 얘들이 각각 한 문자로 갑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서로소가 되죠. 얘들아, 이해가 안 해? 얘들아, 봐봐. 얘가 A가 2의 4제곱이야. B는 3의 제곱 곱하기 5야. 얘들 덩어리가 한쪽으로만 갔죠. 그러면 이거 서로소잖아. 절대로 1, 2위에 공약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답을 쓰면 이건 좀 지울게요. 얘는 결국 약수의 개수는 알지?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빼기 이 세 덩어리가 A, C에 한 군데로만 가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되죠. 이해갑니까? 중보순열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30에다가 8을 빼니까 22개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B가 2인 거야. B가 2면 남은 AC의 곱은 여기 2의 제곱이 여기서 2의 제곱이 B로 갔거든. 그러면 남은 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된 거죠. 그죠? 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약수의 개수에다가 서로 빼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약수의 개수에다가 요 덩어리가 각각 한 군데로만 가면 되죠. 그지? 그러면 2의 역시 세제곱이죠. 그래서 18에다가 8을 빼니까 10개입니다. 이거 색깔을 좀 통일하게 약간 혼란스럽겠다. 빼기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0개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3이다. 그지? 그러면 AC의 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때는 숫자가 줄었으니까 자, 우선은 약수의 개수는 5 곱하기 2죠. 거기다 빼기를 덩어리가 두 덩어리야. 이 덩어리가 한 군데로만 가는 거죠. 됐지?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가 6이죠. B가 6이면 AC의 곱은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역시 약수의 개수 3 곱하기 2에다가 두 덩어리, 이 덩어리가 한 군데로만 가는 거. 그래서 2 곱하기 2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2개입니다. 얘들아, 그리고 B가 10이잖아. 얘들아, 10이면 이게 전부 다 B 제곱이거든, 이게. 그럼 5만 남죠. 그러면 AC의 곱이 5잖아. AC의 곱이 5면 무조건 서로소입니다, AC는. 그지? 1하고 5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서로소잖아.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하나 안 했다. 멍청한 놈. 잠깐만요. 하나 안 했다, 그치? B 왜 4 안 했지? 멍청하다. 자, 하나 제가 빼먹었네요. 얘들아, B가 4인 거 하자. 4 안 했잖아. 왜냐면 요거 4의 제곱이잖아. 요거. 그렇지? 그러면 AC의 곱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랬을 때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2에다가 두 덩어리가 한쪽으로만 가니까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2개가 됩니다. 이거 빼먹을 뻔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개수를 다 더하시면 답이 2번 나옵니다. 자, 할 수 있겠니? 할만합니까?
자, 함수 문제 하나 더 풉니다. 21번 해보세요. 우후. 이거 어렵디? 어우, 이거 중요한 문제다, 근데. 21번 잘 봤나? 요새 이런 게 뭐, 완전 대세죠. 자, 둘 다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문제 갑니다. 21번. X라는 집합. 얘가 이제 정역이자 공역인 거죠.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거야. 그때 1이 대응되는 값, 3이 대응되는 값, 5가 대응되는 값의 곱은 홀수래. 얘가 홀수가 되고 2랑 대응되는 값, 4가 대응되는 값은 얘가 더 크대. 그리고 치역이 반드시 3개래. 이런 상황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얘들아, 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또는 3 또는 5. 왜냐하면 곱이 홀수니까 다 홀수여야 되죠. 근데 그 3개의 홀수가 같아도 되잖아. 달라도 되죠. 이해가니? 그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F1, F3, 자, F1, F3, 그 다음에 F5가 이게 다 다른 거야. 이게 다 다른 거죠. 요 경우 수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1, 3, 5 얘들의 배열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1, 3, 5는 1, 3, 5에 적당히 배열되면 되겠죠. 1, 3, 5에 1하고 3하고 5가 배열이 되면 되는데 그거는 3개, 서로 다른 3개를 이렇게 배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3팩토리얼입니다.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면 1이 어딘가로 갔고 3이 어딘가로 갔고 5가 어딘가로 서로 다른 곳에 갔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남은 이사는, 얘들아, 남은 이사는 이제 배열이 될 건데 치역이 몇 개라고? 3개야. 그럼 이미 3개야. 이미 3개. 그러면 F2와 F4는 반드시 1, 3, 5 중에 대응이 돼야 되겠죠. 얘가 1, 3, 5의 값을 가지셔야 됩니다. 1 또는 3 또는 5. 됐니? 근데 반드시 2보다 4가 크죠? 그럼 바로 해야 되겠니? 여기서 요 3개의 숫자 중에 2개를 선택하면 F2랑 F4가 결정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다시 요 3개, 어차피 치역이 3개니까 이 3군데 가야 돼. 이 3군데 중에 어느 2군데 가야 되죠. 그러면 이 1, 3, 5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알아서 2랑 4의 짝이 정해지는 거죠. 알겠지? 얘는 1, 3, 5 중 2개를 선택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되겠죠? 해주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중에 두 개가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F1, F3, F5 중에 이 중에 두 개 같다. 그러니까 1, 3, 5 중에 어느 두 개가 같은 데로 가는 거야. 되겠죠? 자, 생각합시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얘들이 1하고 3하고 5가 전부 다 홀수로 가는 건 맞아. 얘 아니면 얘랑 가는데 어떤 두 개가 한 군데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은 1, 3, 5 중에 두 개를 선택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내가 얘랑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1, 3, 5 중 두 개를 우선 곤란해 선택을 해주죠. 그러면 당연히 3C이겠죠. 됐니? 자, 이제 이 중에 어느 두 개가 한 군데로 가야 돼. 그러면 1, 3, 5 중에 누가 한 군데로 갈 거야? 그걸 정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 이 1, 3, 5 중에 어느 두 녀석이 한 군데로 가잖아? 그걸 선택할 거야. 그래서 곱하기 3C2를 또 할 겁니다. 되겠니? 요거는 그지? 1, 3, 5 중 같은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해주는 거죠. 맞지? 그래서 너희 둘이 당첨. 오케이. 너희 둘이 당첨. 너희 둘은 같은 데로 가. 오케이? 근데 너희 둘이 어디로 갈래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1, 3, 5는 결정이 된 거죠. 나머지 2, 4를 갈 겁니다. 얘들아, 2하고 4를 가야 되는데 얘들아, 치역이 몇 개라고? 치역이 3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남은 2, 4, 5 중에 반드시 한 놈이 선택이 돼야 돼. 치역으로서. 그래서 남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이해갑니까? 자,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 생각해. 요 3개 중에 어느 한 놈이 선택받았어. 패자부활전. 오케이? 얘가 선택을 받았거든? 그러면 이 선택받은 곳에 반드시 누가 가야 돼? 4가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쌤, 근데 만약에 얘가 선택되면 4가 꼭 여기 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제 말 이해가요?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돼. 얘들아, 생각해. 그래서 마지막에 잘 봐. 1, 3, 5는 결정이 됐죠? 그치? 그래, 얘들아, 생각해. 이게 좀 어려워요. 29번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 뭔 소리야? 얘랑 얘는 이미 갔어. 얘들이 갔어, 이렇게. 그러면 2랑 4랑 5 중에 한 놈을 선택해야 돼. 치역이 3개니까요. 근데 만약에 2를 선택했지? 만약에 2를 선택하면 남은 2랑 4가 가야 되거든. 만약에 2를 선택했어. 그러면 2랑 4가 반드시 4가 커야 돼. 그러면 2랑 4가 요래 가도 되죠. 됐지? 그 다음 요래 가도 되죠. 이해갑니까? 만약에 2가 아니고 4여도 그렇죠? 만약에 2가 아니고 5여도 그렇죠? 잠깐만, 이해갑니까? 한 번 더 해볼까? 5 됐어. 만약에 5를 선택했어. 1, 3, 5야. 그러면 4는 5로 가야 되죠. 그리고 2는 3 또는 1이죠. 각각 2개씩 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2가 됩니다. 네? 이해갑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남은 원소 중 치역이 되는 거 한 개를 골라주셔야 되죠. 그리고 얘는 각각의 경우에 F2랑 F4의 대응이 2개 존재합니다. 어렵다. 자, 3번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F1, F2, F3가 다 같아. 얘들아, F1, F2, F3, F5 얘들이 다 똑같은 홀수로 가는 거야.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가 되고 1, 2, 3, 4, 5가 되는데 1하고 3하고 5가 전부 다 한 개의 홀수로만 가. 1, 3, 5가. 그러면 어디로 갈래? 그걸 정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3가지에서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3가지에서 시작하자. 이제 생각해 얘들아, 생각해. 남은 2랑 4가 대응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치역이 몇 개? 3개잖아. 그러면 남은 4개의 원소 중에
두 개를 선택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남은 4개의 원소 중에 두 개를 선택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마랑 선택했어. 얘는 이미 치역이고. 그지? 그러면 무조건 2, 4가 2, 3으로 가야 됩니다. 왜? 치역이니까. 한 놈은 대응돼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되니? 이해갑니까? 그래서 요 녀석은 F1하고 F3하고 F5가 같은 것의 경우의 수고, 요거는 남은 4개 중 치역이 될 후보들, 치역 2개를 선택하죠. 그러면 반드시 그 원소에 F2랑 F4가 그대로 빼박 대응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하나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 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되겠지? 자, 그래서 요 경우의 수는 6, 3, 18개가 되겠고, 자, 요 녀석은 6에다가 66에 36에 3을 곱하니까 108개입니다. 108개. 되겠죠? 108개가 되겠고,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야? 18개가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144개가 답입니다. 답 5번. 할만하죠? 얘들아, 지금 할 줄 알아야 된대. 자, 천천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22번. 이게 좀 오랜만인데, 얘들아, 합성함수 기억나니? 합성함수. 으짜짜, 합성함수. 자, 우선 읽어볼게요. 문제 갑니다. 2, 3, 5, 7, 11. 얘가 이제 정의역이고, 요 정의역에서 공역 X. 똑같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있대. 알겠지? 근데 그 함수의 치역이 A이고, 합성함수의 치역이 B래요. 이제 슬슬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합성함수? 얘들아, 합성함수 기억나니? 합성함수는, 자, 간단한 거 얘기해 줄게. 얘들아, 빨리. 1, 2, 3, 1, 2, 3. 이렇게 fx가 있는데,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가. 자, 이런 함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야. 얘들아, 이 대응 관계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왜냐면, F 합성 F잖아. 여기, 이 녀석을 그대로 대칭시켜서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지었죠. 그래서 합성이 된 형태입니다, 지금.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따라가면 2라는 놈이 대응되는 거면 2로 오고, 뭐 이런 느낌이죠. 자, 그게 그 합성함수의 치역이 B인데, 그 합성함수의 치역이 2개래, 2개. 알겠지? 그러니까 거쳐서 갔다가 마지막 최종 2개로 가야 돼. 2군데로 가야 되고. 근데 원래 함수 fx의 치역들의 곱이 합성함수의 치역들의 곱의 2배래. 뭔 소리야? 예? 그렇죠. 어쨌든 그렇대. 그럼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런 겁니다. 자, 우선 그려볼게. 얘들아, 2, 3, 5, 7, 11이잖아. 여기서 2, 3, 5, 7, 11로 갈 거야. x로. 그 다음, 끝난 게 아니야. 2, 3, 5, 7, 11로 가야 돼. 됐죠? 자, 이제 생각한대. 얘들아, 합성함수의 치역이 뭐라고? 2개래. 그지? 그러면, 생각해래.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까지 오는 것은 2개가 돼야 돼. 자, 잠깐만. 여기서 거쳐서 일로 왔거든. 우선은 어려운데 한번 말로만 해볼게. 여기서 일로 거쳐서 왔잖아. 그럼 결국에 이 중에 여기서 중간 다리를 거쳐서 결과로 가는 곳은 딱 2군데인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원소 5개 중에 어떤 2개가 치역이야. 여기까지 얘가. 근데 여기 치역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fx의 치역 있잖아. 여기 대응돼. 여기서 화살을 맞는 애가 최종적으로 화살을 맞는 애의 곱의 2배래. 에? 그러니까 이게 fx거든. 그리고 중간 다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네. 그게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인데, 그 합성함수의 치역의 치역들을 곱한 거 있지. 그 곱한 값보다 여기에 치역을 곱한 게 2배래. 그치? 이거를 잘 읽어보면
번뜩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합성함수의 치역은 두 개고, 그제? 번뜩 해야 돼. 뭐냐면, 얘가 보여야 돼. 이거 얼마?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이 2는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이 중에 어느 두 개가 치역인 거야. 봐봐. 합성함수 치역이 이렇게 두 개야. 이 제외야. 2는 제외해야 돼. 그리고, 그대로 얘도 둘이가 치역이고, 요거까지 치역이야. 그러면 2배잖아. 이렇게 2개 곱한 것보다 이렇게 2개 곱한 게 2배잖아.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홀수거든. 그러면 여기 2개고 여기는 3개여서 여기 2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번뜩하셔야 됩니다. 이 캐치가 돼야 이 문제는 시작을 하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우선 첫 번째 F 합성의 F의 치역은 2개잖아. 이 2개가 바로 2를 제외한 어떤 2개야? 2 제외한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F의 치역에는 반드시 얘는 3개면서 반드시 2 포함해야 돼. 그래 돼야지만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 됐니? 됐죠? 자, 갑니다.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어렵대. 얘들아, 합성함수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마 어려울 거야. 근데 한번 들어봐.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발이 잘 봐. 얘가 치역이 되려면, 네? 우선 내 얘기 들어봐. 이 합성함수가 이게 설명이, 아니, 나는 알겠는데, 이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잘 봐. 여기가 치역이 되려면, 생각해리. 2가 3으로 오면 될까? 어? 생각해야 돼. 잠깐만. 요 녀석이 얘들 둘이가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려면 잠깐만요. 말이 너무 어렵네. 이게 그냥 설명해도 알아들었나? 하여튼 내 말 들어봐. 얘가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려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요쪽으로 대응돼야 돼. 왜요? 쌤, 다른 놈이 대응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른 놈이 대응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잘 봐리. 우선은 3이 만약에, 우선 얘기를 해볼게. 그럼 잘 들어봐봐. 3이 만약에 7로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새로운 치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인마가 치역이라며. 누군가는 얘한테 오거든. 자, 한 번만 다시. 이 동그라미 친 게 치역이야. 얘들이 화살을 한 번을 맞는 거야, 최소한. 한 번을 맞죠? 근데, 맞은 애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 길이 결국에는 합성함수의 마지막 길이 돼버려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써드릴게. F의 치역이 우선은 3하고 5는 내가 정해놓은 거야. 2하고 3하고 5이므로 이 3하고 5가 반드시 여기랑 여기 모아야 돼. 그지? 한 번 다시. 만약에 3이 2로 갔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3으로 왔거든. 누군가는 3으로 왔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결국에 F의 합성함수의 치역이 2가 돼. 이해 갑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야. 이거 못 깨달으면 이거 절대 못 풀어. 알겠니? 다시. 누군가가 3으로 왔거든. 누군가가 5로 왔어. 그 길을 타고 다른 데로 간 최종 목적지가 얘들 둘이야. 그러면 3하고 5는 반드시 3 또는 5로 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얘들 둘은 이제 F3과 F5는 반드시 3 또는 5로 가야 돼. 알겠습니까? 따라서 자 이제 결론 짓는데 얘들아 케이스를 나눌 거야. 3하고 5가
둘 다 골고루 3호로 가는 경우. 오케이? 그러니까 F3하고 F5가 얘가 3이고 5 또는 얘가 5고 얘는 3인 경우. 요 경우부터 할 거야. 그러면 그려드릴게. 2, 3, 5, 7, 11이 2, 3, 5, 7, 11이 2, 3, 5, 7, 11로 가는데 3하고 5가 결국에는 골고루 얘들 둘로 갔어. 그러면 직진할 수도 있고 크로스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개야. 알겠지? 그러면 직진했다 치자. 자, 요렇게 됐죠. 자, 이제 남은 애들을 결정 지으면 돼. 얘들아, 남은 애들을 결정 짓거든. 근데 2로 누군가가 가야 돼. 생각해. 얘들아, 여기로 이 fx에서 누군가로 가야 돼. 근데 2가 2로 못 가. 이해가? 2가 2로 가면 2가 2로 또 가야 돼. 이 그대로 복붙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f2는 2가 될 수가 없어. 이해 갑니까? 그러면 2가 가는 곳은 몇 군데? 두 군데 가능하죠? 두 군데. 그 다음 7하고 11 중에 누군가가 2로 가줘야 돼. 근데 둘 다 가도 상관은 없어. 이해 갑니까? 그래서 F7이랑 F11이 둘 중 적어도 하나는 2로 가야 돼.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까지 생각해서 이제 할 거야. 그러면 발이, 자, 총 두 가지죠. 총 두 가지. 얘들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 그 다음에 F2는 2로 못 가. 그러면 2는 갈 수 있는 게 3 또는 5야. 그래서 두 가지죠. 그 다음 7하고 11은 이 셋 중에 가야 돼. 근데 2로 적어도 한 놈은 가줘야 돼. 그러면 전체에서 2로 아무도 안 가는 걸 뺄 거야. 그래서 7이 갈 수 있는 게 세 군데, 11이 갈 수 있는 게 세 군데죠. 근데 둘 다 2를 무시하고 3하고 5로만 가는 거를 빼버릴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됐나요?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쌤, 뭐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다 적었죠? 자, 3번. 이번에는 2, 3, 5, 7, 11이 있고, 2, 3, 5, 7, 11이 있잖아. 근데, 얘는 이제 3하고 5가 됐고, 얘는 2랑 3이랑 5인데, 이번에는 3, 5가 한쪽으로 몰려. 잘 봐, 생각해. 얘들아, 발이 요렇게 몰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렇게 몰리거든.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치역은 하나밖에 없잖아. 제 말 이해가요?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에는 누가 가야 돼? 예? 이 부분에 누가 가야 돼? 이거 어렵대. 생각 잘 해봐봐. 아이고. 봐봐, 생각해. 3하고 5가 한쪽으로 몰렸어. 근데 여기는 누군가로 가야 돼. 누가 가야 돼? 2가 가야 되죠. 이게 보이니? 왜냐면 요 2가 지금 치역이 얘들 아니 중간 다리는 전부 다 이쪽으로 온 거야. 그럼 요게 요쪽으로 가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픽스입니다. 픽스. 그래서 2가 반드시 오로 가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돼줘야 돼. 됐나요? 이해 갑니까? 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이제 요 경우는 자, 여기 쓸게요. F3과 F5가 둘 다 3이거나 둘 다 5인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선 두 가지죠. 두 가지에다가 곱하기. 그러면 한쪽으로 몰려버렸으면 남은 녀석은 반드시 2가 가야 돼. 쌤, 딴 놈이 가면 안 돼요. 딴 놈이 가면 연결이 안 돼. 2가 가줘야 여기서 다시 일로 가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2는 갈 수 있는 것이 한 군데죠. 그 다음에 7하고 11, 이제 마지막인데, 얘들아, 7하고 11은 한 군데 적어도 가야 되지, 2가. 이쪽으로 한 군데 가야 돼. 그래서 아까처럼 3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다 있대. 그래서 답은, 얘들아,
답은 처음에 3호를 선택한 거는 곱해줘야 돼, 이제. 이해가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곱하자. 곱하기 4C2. 이게 처음으로 3호를 선택한 거를 곱하는 거야.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4C2. 이거는 3호 선택을 곱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답입니다. 어렵대, 얘들아. 29번이잖아. 그치? 근데 집에 가서 얘들아 조금만, 한 번만 생각해줘. 자, 다시 한번. 핵심. 내가 보기엔 핵심이 이거야. 얘들아. fx의 치역은 여기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얘들이 딴 데 못 가. 그냥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이쪽으로만. 알겠지? 이쪽으로만 간다고. 이 세 군데에서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 결국에 최종적으로 여기만 오거든. 그러면 결국 이 3하고 5는 반드시 3 또는 5로 가야 돼. 2가 3 또는 5로 가버리면 가도 상관은 없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얘인 거야. 알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3하고 5가 이렇게 일자로 가면 얘도 일자로 가는 거야. X자로 가면 여기도 X자로 가는 거고. 그지? 한쪽으로 몰리면 한쪽으로 몰리는 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치?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어렵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합성함수까지 다루는 경우가 잘 없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찬찬히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알겠지?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대 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대망의 중복조합, 확통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